안녕하세요. 10월 18일 금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Higher on strong earnings, Brexit deal. 딱 이 말로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러니까 어닝도 기대감이 아주 높고요. 그 다음에 브렉시트 딜 될 것 같다 이런 뉴스로 다우 100포인트 이상 상승했는데 아마 차익 매물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우는 23.9포인트 강보합권이죠. S&P 500가 0.3%, 나스닥 0.4% 이렇게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 0.34%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0.75% 상승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1년 이하 단기물 내렸고요. 3월물은 살짝 올랐죠. 장기물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10년물 1.757%이고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86%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는 97.3으로 하락했고요. 원달러 1179원, 원엔 10.85, 위안달러 7.07로 하락입니다. 간밤에 원달러 환율 추가로 좀 많이 더 하락을 했습니다. 위안달러 움직임과 그 그래프 한번 비교하면은 페이스 원딜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때 위안 환율에 대한 협상도 아마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위안 환율을 크게 내렸고요. 원 환율도 일정 부분 위안에 연동이 되니까 함께 하락을 했었죠. 요거는 뭐 수긍이 됩니다. 근데 지난밤에 추가로 내리는 점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아마 근데 이게 추세가 되기는 힘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유가는 WTI 54불, 브렌트 60불 선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호주 9월 실업률 5.2%로 감소했고요. 영국 9월 소매 판매 전월비 변화 없고 연율 3.1% 증가입니다. 미국 10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5.6으로 감소했는데 3개월째 감소세입니다. 그런데 이거 기준이 0이기 때문에요. 제조업이 위축되는 건 아니고요. 성장세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 9월 건축 승인 건수 138만 7천 건이고요. 이전보다는 적지만은 지금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는 9.4% 감소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4K인데 예상보다 2,000명 늘어났습니다. 미국 9월 산업생산 전월비 0.4% 감소해서 대략 한 11개월째 지금 감소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확인 바랍니다. 전년비 0.14% 감소한 상황입니다. 미국 9월 설비 가동률 Capacity Utilization Rate 77.5%입니다. 이것도 하락 추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점 정리하면요. 어닝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대략 78% 이상이 예상보다 좋은 결과입니다. Better than expected. 이게 대체적으로 실적 시즌에는 Better than expected 이 말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 시즌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반대로 Worse than expected 예상보다 나쁜 결과다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면 주가는 아마 박살이 날 겁니다. 예. worse than expected 이 말이 자주 나오는 경험이 아마 10년 전 금융위기 당시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넷플릭스, 모건 스탠리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미중 무역 협상 새로운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페이스 원 딜이라는 거 아닙니까? 페이스 단계적으로 협상해 간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인데 핵심은 중공이 400억 내지 500억 불 미국 농산물 사고 미국은 2,500억 불 관세 25에서 30%로 5% 인상하는 거 요거 연기한다는 거 요게 핵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재권과 외환 분야 논의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정도인데 이런 큰 틀의 원칙적인 합의를 구체화하고 문서화하는 이런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칠레에서 예정된 아펙에서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할 때 사이닝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커들로 미 백악관 경제고문이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들로가 추가로 밝힌 사실은 중공이 얼마 동안 사갈 것인지 이런 구체적 내용은 일정 부분 이 중공 정부가 사가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이걸 이행하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담당 기업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좌우될 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런 내용이 아마 계약 내용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이것은 뭐 중공이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시장 상황에 따라 계약을 탄력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옵션을 갖는 거, 이게 중공한테 유리한 것이고요. 또 이 정도는 허용해 주는 것이 미국에게도 뭐 언제나 불리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중공이 계약을 이행을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미국에게 나쁘지 않다 이런 뜻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난주 발표 당시부터 드는 의문점인데요. 무역전쟁 이전에 중공이 사가던 미국 농산물이 평균 200억 불 정도인데 지금 400억 불에서 500억 불 사간다는 거니까 이거 최소 2배 이상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중공은 늘어나는 수량만큼 미국에서 수입이 늘어나는 그만큼 다른 곳에서 수입을 줄여야 되고요. 그러면은 줄어든 그만큼 중공에 수출하던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쇄적으로 국제 농산물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전될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대두 선물 가격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할 때 잠시 올랐다가 지금 다시 발표 전 이전 가격으로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예. 중공의 속내는 추가 관세 취소하고, 여기서 말하는 추가 관세는 관세 전쟁 이후로 추가된 모든 관세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취소하고 종전하는 것일 겁니다. 이게 속내죠. 그래서 페이스 원딜의 구매 액수, 중공이 400억에서 500억 불 사가기로 한 건 맞느냐, 이렇게 컨펌 해달라고 하면 여기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단계적 협상으로, 이 단계적 협상이 페이스 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단계적 협상으로 as soon as possible, 빨리 종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and, 미국이 합의를 원하면 추가 관세 없애라는 요구, 이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페이스 원딜의 내용을 백악관 자신의 집무실인 오블 오피스에서 발표를 할 때 미중 대표단도 배석을 하고 있었고요. 중공 협상 대표인 류호도 같이 앞에 배석해서 앉아서 발표 내용을 다 듣고 있다가 트럼프가 류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을 때 이번에 참 좋은 매우 좋은 협상을 했다고 이렇게 직접 자기 입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내용은 결국 트럼프 발표 내용을 확인한 거죠. 400억에서 500억 불 중공이 사가기로 했다. 이 내용을 확인한 거죠. 예. 따라서 후속 협상의 내용은 중공이 사기로 한 400억 내지 500억 불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확정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협상의 범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재권과 외환부 문도 어디까지 포함시킬지도 이게 논의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지재권, 외환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는 페이스 2에서 논의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달리 페이스 1들의 합의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 가령 중공이 추가 관세 7%를 요구하면은, 그러면 이 다큐멘트 작업, 페이스 1딜 사이닝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겠죠. 예. 이것은 협상의 원칙에 위반되는 중공의 또 다른 반신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이닝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한번 두고 봐야죠. 예. 또 아주 재미있는 단신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장래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내기를 하는 거, 이거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예. 특히 미국 애들 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삑하면 내기 걸죠. 특히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이런 내기를 조직적으로, 상업적으로 하는 것이 도박, 보험, 옵션 상품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재미있는 내기 게임이 미국 금리가 제로 금리 또는 그 이하가 될 것인가? 자, 이게
장내 사건이고요. 지금은 제로금리 아니니까요. 예, 장내 사건이고 불확실하잖아요. 제로금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기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까고 보니까 파생상품 거래자들이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 될 거라는 것에 베팅한 금액이 지금 2019년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재미나는 단신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2015년까지는 미미했습니다. 2016년 일시 급증을 했다가 17년, 18년 이렇게 쭉 감소했죠. 그러다가 2019년 내에 다시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파운드화 5년 추세 한번 보시면은 대체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파운드화 여기서는 평가절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 다른 많은 우린들이 있겠지만 대체로 브렉시트를 악재로 평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노딜 브렉시트를 더 심한 악재로 평가를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 될 뻔하다가 브렉시트 딜이 될 거다 이런 그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파운드화가 급등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밤에 그 백두대간 산행은 5대산 구간입니다. 이게 이제 진국에서 동대산 거쳐서 두로봉 거쳐서 구룡령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상당히 요 빡신 구간입니다. 여기 예. 급경사 오르막을 여러 번 해야 합니다. 예. 그 다음 주는 구룡령에서 조침령까지 가고요. 그래서 11월 2일은 우리 이제 큰아들 장가 보내고 원래 11월 2일 구간이 조침령 한계령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는 여기 미리 다녀왔습니다. 예. 11월 9일은 한계령에서 미시령까지 설악산 구간이고요. 드디어 11월 16일이 마지막 구간 미시령에서 진비령 구간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하고 장마 때문에 빵꾸난 구간은 땜빵 산행으로 지금 메꿀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부령까지 마친 후에 그 백두대간 전체 산행 소감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